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JMK요. 아, JLK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30%요. 아, 15,000원이요?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예. 아, 네, 오늘 너무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어, 네, 그럼 어떤 부분 혹시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추가 추가 매입이 매수. 할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예.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안타깝게 부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JAK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적도 보고 계신 것 같고 하거든요. 대표님은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 남겨주실까요? 30%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얼마나 더 매수를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배수 매수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5,000원에서 지금 배수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지금 오늘 이제 20%가량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의 원인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상증자 20%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20% 빠졌고 국민연금공단 마찬가지로 매도해서 나갔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내일 만약에 또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지금 또 시간의 거래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유상증자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480억 유상증자를 얘기가 나왔는데 뭐 주가 자체가 뭐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한 이제 발판을 만들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자금들을 확보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결국 내일 장이 시작해서 매수를 하셔야 될 텐데 매수 타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장중이라도 만약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60%가 이 종목에 발이 묶이게 되는데 오늘 만약에 11,000원 정도에서만 만약에 매수를 뭐 1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주가는 한 13,000원 정도에서 거의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일 당장의 반등세를 기대를 잡고 이렇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지금 시점이면 조금 관망하십시오. 내일 장중에 조금 소폭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13,000원 선 좀 돌파가 됐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AI 진단 쪽 특히 이제 전일선한 진단이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탄력은 있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오히려 다른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타점을 좀 많이 포기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소형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형주들에 대한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 종목들은 그대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형 종목들이 깜짝 상승하고 다시 또 순환매가 돌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를 좀 놓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조금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뭐 아마 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뭐 오늘 걱정은 크게 되진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도 결국은 이제 이 AI 진단 쪽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신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러시다면 저는 일단 뭐 제가 크게 의미를 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가는 기술적 의미에서 10,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내일 이후에 상승 탄력을 좀 주시를 하시면서 15,000원까지는 회복 자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까지 내에서 이제 15,000원을 도달하는데 그 시간 타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만약에 15,000원 이상을 빨리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에 15,000원 정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때부터는 조금 5%씩 상승할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9월 달 전에 이제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셔서 목표 주가를 뭐 18,000원까지 좀 재고해 보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고요. 뭐 시점별로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65,000원에 15%요. 65,000원에 15%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렇게 보니까 실적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줄이 흐르는지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덕후 대표님 계속 부정 들어주시고 계시고, 그럼 일단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이제 시청자님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건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러셀 2000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동안에 코스피가 좀 수급 쏠림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DX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최근에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2차 전지도 쉬어가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같이 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야지만 포스코 DX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막 강하게 막 깊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하기가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고 나는 시간을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추매 라인을 좀 잡고 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추세를 좀 돌려 세우면서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될 때,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주에 대한 모멘텀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추매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패시브 자금 자체가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이 뭐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내가 좀 오랫동안 보유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코스닥 쪽으로 좋은 종목들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진득하게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계시다가 돌릴 때 그때 좀 평단 관리하시면서 매수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DX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KYG님께서 엔캠을 가지고 계세요. 트럼프 피해주 엔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는 24만 9천 원에 10% 계속 떨어지네요. 물타기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캠이 오늘 뭐 4% 넘게 빠졌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약세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지금 물타기 가능할까요? 만약에 사셨으면 오늘 이미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로 지금 급락한 섹터들이 일부 섹터가 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뭐 실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낸시 펠로시 의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야 준비해라 빨리 이제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감을 지금 은연히 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번에 이제 뭐 피격 사건으로 뭐 지지율이 갑자기 급승했다, 뭐 급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좀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엔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지금 조정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차라리 오늘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좀 강하게 매수를 하셔서 뭐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낮추시는 방안을 좀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5%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내에서 지금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한다? 저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관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번 주에 반등이 빨리 나온다면은
너무 나이스하죠. 오히려 주가 훼손 자체를 조금 빨리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캠을 비롯해서 지금 사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엔캠이 이제 1분기 때 좀 많이 적자가 좀 커졌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산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발목 잡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좀 모를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현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 제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지난 2월 그러니까 초순 가격으로 지금 회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밴드 완벽하게 이탈이 돼야지만이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거의 15만 원 선까지 후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거의 40% 가까이 손실을 본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선단을 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은 관망.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계속 강세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8만 원, 17만 원까지 빠지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시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에 초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는 되겠지만 일단 ESS 쪽에서의 실적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전액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장 시장은 전기차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23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15만 원 선 내외까지 좀 빠져줬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오히려 빠지지 않고 현 구간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축차로 이제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좀 좁혀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RA 법안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쭉 밀렸었는데요. 하단을 조금은 더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되면 추가 매수하는 방안 세워드렸으니까요. 외천사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마스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2,170원에 15%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약간 매수가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후로 쭉 밀리네요. 단발성 재료 소멸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차트 보시다시피 한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거래량 급등하면서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았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볼보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모베이스 전자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모멘텀이 단발성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지속적인 볼보 파트너사 우선 협상적으로 이제 대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모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하향을 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시도를 할 때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올리다가도 위에 이제 악성 매물들이 나타나면서 매수가라든지 좀 손실 폭이 줄어들었을 때 탈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도 다시 내려가고 또 다시 한번 찔러봤는데도 다시 한번 윗꼬리 남기면서 내려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과정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돌리기 위한 물량 정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 올라가다가 추세가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일정 구간에 버텨주면서 더 떨어지는 모습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바닥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밀려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세 전환에 대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일선부터 해서 121선까지 거의 다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평단가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 추세를 제대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악성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발성 재료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
계속해서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 기업들이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베이스는 그래도 반복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방이 어느 정도 지켜져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시 하반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 대한 좀 개별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좀 상방 돌파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홀딩해서 지켜보시고요.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는 줄여야겠지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좀 더 홀딩하시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바이오니아. 네, 바이오니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6,395원. 네. 비중은 65%. 지난주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계속 지금 뭐 추가도 하고. 그러셨군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매수가 좀 위까지 올라오긴 했었는데. 네, 계속. 매도 타이밍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계속 가져가 보고 싶으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의견이 나눴네요. 그러면 대표님께 부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그래도 거래량이 갑자기 확 몰렸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원금 이상 되면은 비중을 반 이상은 절러내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던 매수가가 네. 36,000원인데 지금 비중이 65%라는 말씀은 아마 매수를 하셨다면은 3만 원 단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셨겠죠. 32,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이 밴드에서 아마 연초부터 좀 매수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초기 갖고 있던 원래 물량은 아마 최초 물량은 아마 5만 원대에서 조금 먼저 한 10%에서 15% 정도 샀다가 떨어지니까 계속 사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시면 오히려 지금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개월, 8개월 이상 동안 수익 날 수 있는 거 다 지금 한 종목 때문에 수익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바이오니아가 5만 원까지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반란을 좀 많이 일으키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기면은 오히려 바이오 종목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바이오니아의 실질적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유산균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구르트 팔아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이오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뭐 진단 키트가 뭐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자, 지금 바이오니아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 키트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코로나 키트 관련해서 진단 키트 매출 잡는데 그게 지금 규모가 뭐 1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진단 시장 자체를 확 키우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3분기 때 탄력이 더 붙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여전히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지 못한다면,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못한다면은 5만 원까지 뭐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이벤트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은 저는 오늘 이제 좀 발표가 됐던 이 진단 키트 부분들이 그래도 상방을 37,000원까지는 조금 더 올리는 데는 부담을 좀 많이 완화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라도 매수가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은 원비중으로 회귀를 하십시오. 최초에 내가 이 종목을 접근하면서 내가 이거 바이오니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비중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뭐 30% 됐든 20% 됐든 원비중으로 회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 현금 가지고 계십시오. 오늘 조정 나왔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굉장히 아마 눈에 녹여보셨던 종목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차라리 그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서 조금 수익률을 좀 올리시는 방안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3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그 롯데웰푸드 18만 2천 원이에요. 네, 20%인데요. 182,000원에 20%요. 예,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조금 물 타고 해서 좀 단가를 맞췄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 롯데 웰푸드의 조스바랑 스크류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여름이면 성수기인데 네.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네. 거기까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반영됐다. 네, 이게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롯데월푸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8,5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잘 보시려면은 지금 이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기업이 이제 수급이 누군가 이거를 봤을 때 기관이 매수를 해야지만 좀 올라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이제 대형주 같은 거를 포지션을 잡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크게 안 해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이 같이 맞받아 줬을 때 그때 올라가면서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좀 보수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에 대한 좀 대형주에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급 이동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그동안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기업보다는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성장주에 대한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들쑥날쑥하면서 개별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수급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는 좋은데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장세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대형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이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처럼 그런 트렌드는 좀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을 보여줬고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좀 대형주로 이제 가치주 위주의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전 부정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강하게 막 엄청 패닉셀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워낙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를 좀 염두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좀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온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같이 좀 분산시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덕호 대표님이 드디어 또 롯데 웰푸드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킹 유닉스님께서 식품주는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봐야죠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긍정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음식료 업종 중에서 선방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롯데웰푸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롯데웰푸드를 비롯해서 왜 6월 중순부터 말까지 해서 왜 상승할 리가 되느냐, 다 김밥 때문이잖아요. 네.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냉동김밥 때문입니다. 근데 냉동김밥 왜 잘 팔리나요? 김밥이 미국 시장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라면 없었나요? 라면 다 있었고요. 과자 없었습니까? 과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 한국 기업이 지금 해외로 수출했을 때 이 부분들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쌌다라는 겁니다. 근데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올곳에 위탁 생산 맡겨서 냉동김밥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들에서 김밥 부분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죠. 반면에 롯데웰푸드랑 다르게 이제 우양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해서 생산 시작을 들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계속 12,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했죠? 40% 가까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2분기에서 음식료 업종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기업 중 한 가지는 이 롯데웰푸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김밥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사조시푸드,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2배까지 뻥튀기 시켜놨는데 주가가 오히려 반토막까지 지금 후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김밥 제품이 잘 팔렸다는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롯데웰프드 비롯해서 이제 우양에서도 김밥이 잘 팔렸다더라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3분기 때부터 다시 기대를 이가 또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또 우리가 사조 시푸드 한번 닿아볼 만하죠. 근데 지금은 사조 시푸드만 홀로 서기로 2배 이상 가야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출 실적과 그리고 이제 현지 조달 능력까지 있는 그러니까 롯데웰푸드가 아무래도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롯데웰푸드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신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실적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되실까요? UTI UTI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000원에 10%. 38,000원에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사자마자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요새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4% 급등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월등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지난주부터 조금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일단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세가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약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외국인은 그래도 같이 이번에는 끌어올려주는 그런 좀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좀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TI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으로 거래량으로도 좀 계속 주춤을 하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딱 막힌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뭐 시장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35,000원대만 돌파를 해도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 38,000원대는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땐 4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뭐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유예 가능성도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자금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UTI처럼 바닥에서 차트 돌리고 있는 종목들로 좀 우선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좀 더 홀딩을 하시고 35,000원대 돌파 유무 확인한다라고 하시면은 4만 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TI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너토크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9437번님이십니다. 1,330원에 40% 평단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덕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너토크 오늘 4%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에너토크가 실질적으로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매출 부분들은 이제 밸브입니다. 밸브 사업이고요. 뭐 공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뭐 상하수도, 뭐 정수장, 그리고 뭐 조선소, 제철소, 가스회사, 뭐 그러니까 안 들어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토크가 처음에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도 5월달에 상승했던 거는 뭐 다 눈치챘을 겁니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이제 밸브 만든다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버티는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하수도 설비 쪽에서 밸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침수가 일어났다든가 재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든가 노후 폐관에 대해서 이제 교체 사업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영향들이 좀 나왔을 때 이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장마가 또 다시 오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기상이변이 좀 별별 기상이변이 다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호우주의보랑 폭염주의보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중부 이하에 있는 날씨에서는 계속 지금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보니까 뭐 토사가 좀 많이 휩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뭐 그저 국책 사업으로 좀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가 되겠죠. 다만 에너토크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가스관 쪽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성밸브나 뭐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기업들이 좀 거론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평단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조금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40%를 가지고 지금 내가 손실폭이 한 15% 내외 정도로 되신 상황일 텐데 15%를 내가 지금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 40%를 기다리겠다. 물론 저는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좀 매수가 자체가 지금 높은 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대를 돌파했던 적이 올해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테마가 순환된다? 그러면 조금 주가가 찔끔찔끔 빠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가능하시면은 지금 한 20% 정도는 과감하게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를 매도를 하신다라는 거는 지금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7.5% 정도, 이렇게 소태가 좀 나겠지만 7.5% 정도는 우리가 5%, 8% 정도는 사실 지금 7월 달 중에서 순환매 활용해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만약에 꼭 에너토크로만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만 좀 고집을 부리신다라면은 저는 비중을 한 10%까지도 좀 축소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이시면 종목 교체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 과감한 축소를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저는 내일이라도 좀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좀 줄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8,300원까지는 정리드리겠습니다. 8,400원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번 더 조정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8,4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가능하시면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너토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6312번님께서 단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4,157원에 100%이신데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뭐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거래량이 몰렸더라고요. 네. 좀 쭉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홀딩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근데 비중이 100%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 정도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드셨을 텐데 이 종목 하나로 좀 승부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좀 리스크를 줄이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말간에 좀 피격 사건이 나타나고 비트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6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기정화 사실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면은 국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술 투자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으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적인 악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또 3,500원 깨면서 또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00% 비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런 대응을 못 하거나 좀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매수가 위로는 몇 번씩 찔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돌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씩 찔러줄 때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에 대한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라인을 펼쳐놓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뭐 바닥에서 크게 이탈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 홀딩을 하시면서 올라갈 때 좀 비중 축소 권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이탈을 하면서 3,700원대 아래로 좀 추세가 계속 꺾인다. 그리고 이 5일선 이탈하고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비중 축소를 좀 빠르게 하시면서 추가적인 평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4480번님, 하이드로 리튬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9,400원에 20%. 반토막 이상 하락했네요. 상패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버텨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3%대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선 이슈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는 결국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적 부분들이 많이 후퇴를 됐다.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세액공제 부분들을 좀 받는 게 많이 축소가 된다. 그러면 뭐 실적이 지금 실적도 과연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튬주가 이제 뭐 리튬 관련돼서 글자만 들어가도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리튬 가격도 빠졌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스물스물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도
19,400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이면은 빠르게 저는 종목을 좀 바꿀 것 같습니다. 반토막 이미 이상 지금 하락을 한 상태신데 이 종목이 그러면 말 그대로 100% 그러니까 수익이 100%가 나야 됩니다. 추가로 나야 됩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만약에 관련 종목들이 다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탄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어려운 결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시면 지금 시점은 종목을 교체하시자로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이 크셔서 종목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